안녕하세요. 테크기가 자동차를 좋아하는 K입니다. 갑자기 아이오닉5 풀옵션을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휴가 시승 당첨 감사드립니다. 히어에서는 테일슬라이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차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관심은 성능이나 외형보다는 편안함과 경제성입니다. 적당히 유니크하면 더 좋죠. 저는 벨로스터N을 타지만 전기차를 좋아합니다. 의뢰에 고성능차 좋아하는 사람은 전기차에 관심 가는 포인트가 성능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경제성과 얼마나 내연기관차와 비슷한가에 집중되어 있죠. 벨로스터N을 2018년에 구입할 때 여러 차를 견주어 봤습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 코나 일렉트릭, 기아 소울부스터 EV, 쉐보레 볼트, 테슬라 모델 S, 구입한 이후에도 테슬라는 모델 X와 3도 타봤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루 이상씩은 다 타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기차를 잠깐씩 여러 개 타보니까 뭔가 비교가 된다고 해야 되나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테슬라는 가속할 때 느낌이 타고 있는 인간은 상관이 없고 어쨌든 빨리 날아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데일리카로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클수록 차가 무거워지는데 불편한 느낌이 들도록 차를 아래로 내리 깔아버려서 안 좋은 노면을 갈 때 특히 승객을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이런 느낌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했을 때 가장 마음에 들던 전기차는 코나 일렉트릭과 아이오닉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가장 일반차에 가까웠거든요. 승차감이요. 그런 아이오닉이 아이오닉5라고 신형 모델을 출시했으니 제가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타본 느낌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휴가 여행을 다녀오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타본 느낌 위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는 제가 그간 타본 전기차 중에 가장 일반차 같습니다. 약간 탄탄한 하체를 가진 그런 자동차라는 느낌이었어요. 처음 시승차를 받아서 주차장에 나오는데 운전하는 느낌이 첫인상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이 넓어지고 휠베이스가 길어져서 실내 공간에서는 이득이지만 좁은 도심을 달리는 데는 약간 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즈는 복잡한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무조건 이득이죠. 생활 공간이 넓은 거는 좋잖아요. 원래 이번 시승은 휴가를 다녀오라는 현대의 배려 이벤트였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지속되는 바람에 원래 생각을 했었던 강원도 속초나 강릉은 좀 가기 꺼려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연휴를 날리긴 아깝고 해가지고 그냥 경기도 수도권에서 즐기기로 했습니다. 음식은 가급적 테이크아웃으로 했고요. 카페도 가급적 실외로 갔고 식사는 사들고 오거나 집에서 만들거나 홈캉스 여행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결국 집에서 잘 쉬었고 드라이브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아이오닉5니까 V12도 있고 차박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봐두었던 차박지들이 화장실 폐쇄, 이용자가 너무 더럽게 써서 그렇겠죠. 생활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당일 드라이브가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첫날은 마시안 해변 근처를 갔습니다. 올림픽대로를 타고 쭉 가서 영종도까지 일직선으로 그냥 쭉 하염없이 가면 됩니다. 인천공항 쪽으로 가는 거죠. 도착해보니까 사람이 많은데 적더라고요. 적은 편은 아닌데 많았다 이런 얘기죠. 근처에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를 가봤는데 빵이 다 팔려서 없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사람이 방문을 조그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또 테이크아웃을 해서 바다와 해를 감상했죠. 고양이도 와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기르는 고양이가 아니라 거기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둘째 날은 코스트코 가서 실생활 체험을 해봤고요. 마지막 날은 팔당으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그런데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차가 많이 막혔어요. 하지만 주행 보조 덕분에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코로나를 조심하고자 커피 테이크아웃해서 야외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차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차를 좋아하는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보조석 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차는 다른 차보다 외형이 마음에 든다. 공간이 넓은데 무섭게 넓지 않고 안정감이 있다. 승차감은 다른 차랑 차이가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십니다. 이렇다면 제가 생각한 일반차에 가까운 좋은 승차감이란 얘기는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차가 무겁긴 해서 노면이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는 약간 울렁거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 차는 노면을 놓쳤다고 쾅 하고 내려 찍는 게 아니라 충격을 짧고 굵게 없애주고 부드럽게 움켜잡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필링 역시 괜찮았어요. 코너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높이감 있는 차가 주는 자연스러운 기울어짐이 있었고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노면이 순탄한 도로에서는 오히려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멀 모드도 토크감이 상당해서 굳이 스포츠 모드를 써야 할 상황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가속력도 무척 빨랐고요. 역시 전기차답네요. 계기판이 빨갛게 타오르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계기판이 빨갛게 타오르는 게 오버드라이브 하는 느낌이라 멋졌습니다.
아참, 모드를 변경할 때 조작하는 느낌이 고향에 돌아온 느낌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제 벨로스타임과 동일하게 모드 변경 버튼이 스티어링 휠에 있더라고요. 이걸로 익숙하게 에코 노멀 스포츠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멀 모드로도 충분히 파워를 느꼈기 때문에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보다 노멀이나 에코, 아니 그냥 노멀로 다녔는데 정속으로 다녀야 배터리가 오래가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자유롭게 몰고 다녀보면서 이 차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요. 아이오닉5 차량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차를 타보기 전엔 그랬습니다만 그 비용이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운전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실내는 그냥 현대차예요. 현대차에서도 그래도 적당히 신경 쓴 차죠. 수입 고급차 같이 실내가 가죽으로 막 돼 있고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제네시스급은 당연히 아니지만 현대 자동차에서는 현대급에서는 신경 쓴 구석이 소재에서 여기저기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은 이 차가 현재 발표된 기준으로 최고의 최신 하이테크 현대 자동차라는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옵션이 다 있어요. 일단 고속도로 기준으로 제가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모든 게 오토입니다. 차선 유지 및 조향 보조, 운전 스타일에 맞춘 ASCC가 있었고 HDA2도 들어가서 차선 변경 기능도 됐고 오토 상향등도 됐고 오토 와이퍼도 됐고 자동 공조기 같은 거는 원래 계속 됐었고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차가 잘 가고 있나 감독만 하고 돌발 사태에 대한 대응만 해주면 됐습니다. 조향 보조는 생각보다 차를 강하게 유도했고요. 차가 가야 하는 방향으로 생각보다 강하게 스티어링 휠을 돌려서 저를 이끌더라고요. 오히려 차가 좀 더 핸들을 돌리고 제가 그걸 풀어내는 형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가 뭔가 불안정하게 스피난다 돈다는 얘기가 예전에 잠깐 있었던 것 같아서 운전하면서 좀 느낌을 느껴보면은 차가 잘 회전하는 느낌은 있는데 이게 오버스티어가 너무 과하게 나고 그렇진 않았습니다.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어요. 고속도로 진입 구간에 약간 하중을 실어서 돌아봤는데 도로를 잘 붙잡고 미끄러지는 것 없이 잘 돌았습니다. 이 차로 서킷 주행을 하는 수준이 아닌 이상 뭔가 스핀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반자율 주행 시에 차가 오른쪽으로 쏠린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건 그냥 차가 높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느껴서 역시 그런가 했는데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고 어라운드 뷰가 있잖아요. 어라운드 뷰를 켜고 주변을 살펴본 다음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로 왼쪽과 오른쪽의 그 도로까지의 마진을 확인하니까 차는 도로 정중앙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시각 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게 가장 눈에 띄는 달라진 점이긴 한데 이게 확실히 적응이 좀 필요는 했어요. 머리를 움직여서 거울에 피사체를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좀 머리를 움직이면은 이게 살짝 상이 틀어지니까 이렇게 입체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리감을 느끼는 그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 평면에 디스플레이로 표시하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런 행동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차선을 바꾸거나 할 때 가이드라인을 표시해서 가까운 쪽 라인 안쪽에 차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카메라로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사각이 없었어요. 조금 차에서 떨어진 형태에서 렌즈를 통해서 비추어 보는 느낌? 그래서 사각이 없는 점이 가장 장점이었고 비가 오거나 물이 끼얹어져도 잘 보였고요. 밤에는 유리 밖에 카메라를 가지고 보는 거라서 엄청 밝게 잘 보였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었어요. 살짝 적응만 하면은 그 위의 것들은 다 괜찮다. 요즘 새로 운전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디지털 미러를 사용하면은 이질감 없이 충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습관적인 문제 이외에는 전부 다 좋았어요. 후방 카메라 대비 그러니까 화질도 무척 선명했고 반응도 빨랐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종이에 딱 붙여놓은 것처럼 액정이 이렇게 뜬 게 아니라 바로 가장 바깥 표면에 표시되는 것처럼 이렇게 종이처럼 쨍하게 표시가 됐고요. 반응도 정말 빨랐습니다. 야간에는 밝기가 살짝 줄어들어서 약간 어두운가 싶지만 정확하게 잘 보입니다. 따로 밝기 조정을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낮에는 밝아지고 밤에는 어두워지고 이런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이드미러에 보여주는 그 영상은요, 큰 광각상을 찍은 다음에 크롭해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크롭되는 위치를 기존처럼 그 미러를 그러니까 상하좌우 조절을 통해서 크롭되는 위치를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L이나 R에다 놓고 후진을 하면은 카메라가 약간 광각으로 이렇게 좀 더 넓게 보여줘서 가이드라인까지 포함하여 주차를 도와줍니다. 이런 걸 볼 때 디지털 미러의 화각은 상당히 큰 편인데 필요한 부분만 좁게 보여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대체적으로 직관적이고 편했습니다.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창분할로 화면을 보여줘서 좋았고요. 이건 요즘 현대차들은 다 이렇게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차를 타기 전에 걱정했던 게 이 디스플레이 주변에 하얀색 베젤인데요. 막상 차를 타니까 이게 하얀색으로 안 보이고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하나도 안 거슬립니다. 뭐 앞만 보고 가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도 신경 안 쓰여서 다행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차량 구입을 주저하시는 분이 있었다면은 그냥 구입하셔도 됩니다. 도로에서 타보니까 그냥 괜찮아요. 왼쪽에 이 패브릭 재질의 보드는 이 뒤쪽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무언가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절대로 가벼운 걸 붙여야 됩니다. 제가 핸드폰 뒤에 자석 철판이 있어서 붙이고 주행했더니 뚝 떨어지더라고요.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볍게 뭐 가족 사진 같은 거는 자석으로 붙여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는 최신형 갤럭시 핸드폰 산 것처럼 차의 기능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나게 하나씩 써보는데 끝이 없네요. HUD는 증강현실이 적용돼서 놀라웠는데요, 이건 카메라로 촬영이 잘 안돼서 잘 찍히지 않았습니다. 차가 가야 하는 방향을 화살표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앞차와의 간격을 파란색 빔으로 표시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게 싫으면은, 잘 안 보이거나 어지러우면 기존 HUD 스타일의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건 뭐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옛날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타다 보니까 증강현실 기능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뒷좌석 공간은 그냥 말해 뭐랍니다. 충분히 넓고 좋았습니다. USB 포트 넉넉하고요, 공조도 되고요, 미국 밴처럼 뒷좌석 등받이 조절이 되는 게 좋았습니다. 풀옵션 차량이라서 전 좌석 메모리 시트가 되어서 드라이브 모드, 공간 모드 이런 식으로 프리셋을 나눠두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공기 저항 때문인지 해치 뒷부분이 이렇게 윗부분이 살짝 잘려서 높은 짐을 넣기에는 좀 아쉬웠는데요, 뒷좌석 6대4 시트 분할로 접어서 부피 큰 짐을 실을 수 있으니까요, 뭐 기존 해치백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이죠. 의자를 접어서 부피 큰 짐을 실을 수 있다. 트렁크 아래 여러분 타이어 리페어 킷이 있었고요, 닦는 도구, 청소 도구들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밑에 V12 어댑터가 들어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V12 옵션을, 그러니까 실내 V12 옵션을 안 넣어도 기본 제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냥 실내에선 V12 잘 안 쓰고 캠핑에서 밖에서 야외에서만 쓴다 이러면은 어쨌든 V12은 쓸 수 있으니까 V12 실내 옵션을 안 넣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시승차라서 그런지 어댑터는 따로 제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옵션으로 V2의 커넥터가 실내의 뒷좌석 중앙에 있습니다. 당장 꽂을 게 없어가지고 뭘 꽂을까 하다가 일단 멀티탭을 꽂아봤어요. 차에서 멀티탭을 꽂아서 쓴다니까 기분이 뭔가 어색하네요. 물론 기존 차량에도 인버터 같은 건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 그냥 대용량 배터리에 콘센트 꽂은 느낌?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차에서 220V를 쓴다니까 너무 좋네요. 아마 이 차가 제 차였으면 미니 냉장고부터 사서 갖다 줄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콜라보한 제품도 LG에서 나올 예정이라고 소문을 들었어요. 일단 뭔가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테스트 삼아서 멀티탭으로 어댑터를 꽂아 제 맥북을 충전해 봤는데요, 아주 충전이 잘 되네요. 이런 전기차라서 전기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일단 시동 걸고 이 상태로 유지하고 있을 때 주변에 민폐가 없어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제 차는 벨로스타인이라서 주택가에서 에코모드라고 살금살금 다니고 있고요, 약간 정차가 길어지면 시동을 바로 끄거든요. 전기차는 누가 시동 걸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뭐 관심도 없고요. 티가 안 나는 게 장점입니다. 배터리 사용과 충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저는 주택에 완속 충전기가 없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 충전기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아직 전비에 대한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서 대충 스펙을 살펴봤는데요, 표준 전비는 1kW당 5km인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가보니까, 저는 죽전 휴게소에 갔어요. 여길 가니까 기존의 급속 충전기 옆에 초고속 충전기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기존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 얘기하는 2P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빨리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걸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니까 저는 금액으로 일단 끊어서 충전을 해봤어요. 이게 휘발유차에 비하면 어떨까 이런 게 궁금했고요. 휘발유가 1,500원이다 생각하고 1리터 넣었다고 생각해서 충전을 해보니까 초고속 충전기 기준으로 1,500원을 넣었더니 5.9kWh와 충전시간 4분 34초 걸렸습니다. 고급류 2,000원 1리터 넣었다 생각하고 해보니까 7.9kWh가 나왔고 충전시간은 5분 42초가 나왔죠. 1kW당 260원 정도 드는 것 같네요. 이게 무척 비싼 급속 충전기로 알고 있는데, 약 7.9, 그러니까 8kWh 정도면은 살살 탔을 때 약 50km 정도를 갈 수 있어 보이더라고요. 1리터에 연비 50km라고 생각하니까 이러면은 휘발유 기준으로는 좋긴 좋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기차 충전 비용보다는 한참 비싼 거긴 한데요, 전기차는 무조건 연비가 좋고 충전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초급속 충전은 비용이 무척 비싼데, 비싸긴 한데요, 이 정도면 그냥 거의 잠깐이란 느낌이었고, 휘발유랑 비교하니까 50% 할인받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완속은 1kWh에 한 5-6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급속 충전은 비싼 거니까 그거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가격이 저렴한 상태니까 일단 전기차는 진짜 집밥 있는 분들이 엄청 유리하겠습니다. 밤에 심야 전기로 충전하면 더 저렴할 테니까요.
충전 대기 시간은 아쉬울 수 있는 시간이지만 기다리는 동안 공조기 사용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차 안에 아이패드나 뭐 노트북 같은 거 하나 넣어놓고 다니면서 잠깐 휴식 시간으로 소비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나가서 커피 한 잔 사오는 정도의 시간만 충전해도 꽤 충전이 되는 것 같았고요. 그동안 의자 눕히고 좀 자도 될 것 같고요. 전기차는 뭐 롱롱 익선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뭐 길게 갈 수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시승해본 전기차들이 물론 충전 속도는 옛날 차들은 지금 차보단 느리지만 배터리가 클수록 당연히 충전 시간도 길잖아요. 오래 걸린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저는 다충 익선 스타일입니다. 자주 충전하는 게 좋죠. 뭐 제 기름차 벨로스터 N도 무조건 만땅이고 반쯤 떨어지면은 신경 써서 넣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오닉 5로 실생활을 한다 생각하고 코스트코 마트에 가봤는데요. 짐도 실어보고 즐겁게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제 관심사인 편안함과 경제성이 아주 잘 맞는 차였어요. 확실히 패밀리카로서는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딱히 기억에 나는 머리에 걸리는 그런 불편함 같은 게 잘 생각나지 않네요. 이게 가볍게 휙 살 수 있을 정도로 사는 방법이 쉽지 않고 보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이렇게 저렴한 차는 아니지만 그 돈 주고 샀는데 다 돼 같은 느낌이 드는 최신형 자동차거든요. 뭐 이 돈이면 그랜저지 뭐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그랜저가 더 좋고 뭐 승차감 좋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차보다 이 차가 더 최신형이라는 느낌은 듭니다. 하이테크라는 느낌이 들어서 만족감이 있었어요. 고성능 지향의 테슬라나 타이칸 같은 그런 고가의 전기차와는 좀 카테고리가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 차는 패밀리카입니다. 이렇게 며칠 타보니까 아이오닉 5가 왜 이렇게 예약이 빗발치고 구매하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즐겁게 아이오닉 5 시승을 마쳤습니다. 네, 그냥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오닉 5는 지금 구매하려고 알아봐도 당장 구매가 어렵더라고요. 전기차라 보조금도 문제인데 제가 사는 곳은 이제 보조금이 거의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몇 대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건 이미 예약하신 분들이 다 받아가시겠죠? 당장 계약해도 차가 납품되려면은 내년 이후에나 인도가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아쉬운 마음은 좀 더 커졌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즐겁게 타고 다니기에는 제 벨로스터를 유지하고 아이오닉 5한테 더 굴리면은 생활용으로 좋겠는데 하는 욕심도 약간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번에 아반떼 N 공개 영상 있죠? 프리미어 영상 뒷부분에 보면 맥주맨 형님이 전동화 N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저는 아이오닉 5를 타보고 현대가 전기차 중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전동화 N에 대하여 당연히 기대와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떤 형태로 어떤 사이즈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대부터 됩니다. 그런 N이 몇 년 후에 출시된다면은 그 차는 진지하게 기변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네요. 그때는 시대가 변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아이오닉 5 시승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